저희 첫 번째 발표로는 서울대병원 교수님이시고 이 주식회사 슬리피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이 서정화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피는 이 비약물적인 방법으로 이 수면 및 마취 효능을 발현하는 이 디지털 수면제 그리고 마취제 제품을 개발하시는 회사인데요. 저희 박수로 맞이하면서 발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비약물적 방법으로 수면 및 마취 효능을 발현하는 디지털 수면제와 마취제를 개발하고 있는 슬리피의 대표 서정아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수면 시간이 가장 짧고 또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그래서 건강보험 통계 잡히는 그런 환자의 수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이런 수면 장애를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지만 수면제가 부작용 그리고 중독성 그리고 내성이 많은 약물이고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우리나라는 특히 정신과 진료를 극도로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 수면제가 이 수면 장애의 근본적인 솔루션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외에 침구류 혹은 식품류 혹은 기술을 이용한 소위 말하는 슬립테크 이런 아이템의 시장이 국내로도 글로벌로도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슬립테크 분야, 기술을 이용한 슬립테크 분야가 현재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저는 마취과 교수로서 마취과적 관점에서 이 솔루션을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취는 전통적으로 이 정의가 약물을 사용해서 가역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하는 그런 의료 행위입니다. 중추신경 억제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데이션 되는 약간 그런 걸 총칭하는 의미인데요. 근데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마취와 비슷한 효능을 발현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수면과 마취는 뇌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신경계 억제라는 것을 하나의 큰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전신 마취 혹은 코마 이런 것들이 가장 극단의 억제 상태라고 하면 수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억제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마취 효능을 발현하는 어떤 약물이나 마취제 도주를 좀 낮추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 수면에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추신경 억제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뇌파 동조와 신경 조절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이건 어떤 개념적인 것인데 어떤 외부 자극을 통해서 우리 몸의 뇌파나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도를 약물을 쓰지 않고 변화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잠을 잘 때, 공부를 할 때 각각 활성화되는 뇌파나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달라지는데 어떤 타겟으로 하는 그런 뇌파나 신경 전달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외부 자극을 통해서 타겟으로 하는 그런 뇌파와 신경전달 물질 활성도를 인위적으로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그 생리작용을 유발시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세부 기술로는 청각이나 기술이나 시각이나 촉각, 전기, 자기력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좀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고 사람에게 비친습적인 그런 음향 기술 그 중에서도 이제 양이성향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성질이 거의 비슷하지만 주파수만 조금 다른 소리를 양쪽 귀에 독립적으로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그 주파수 차이만큼의 새로운 자극이 외부에는 없지만 내부에 청각신경 전달 체계에 이제 발현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수면 중에 많이 발생하는 뇌파의 주파수와 비슷하게 맞춰주면 뇌파 동조화가 발생하면서 사람이 졸려지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거는 정신과나 신경과 혹은 수면학 이런 데서 좀 연구가 되고 있는데 마취과 쪽에서는 거의 연구가 없고 지금 제가 연구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들이 보통 산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밸리데이션 할 만한 알고리즘을 하나 정해가지고 여러 세팅에서 지금 검증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마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신 마취, 수면 마취 혹은 부위 마취 수술로는 지향절개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 혹은 복강경 수술 여러 가지 세팅에서 이런 양성명을 적용했을 때 마취와 비슷한 효능을 발현하는지
혹은 같이 마취제와 병용했을 때 마취제 용량을 감소시키는지 혹은 마취의 퀄리티를 높여주는지 뭐 그런 것들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퍼블리시 된 논문도 있고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논문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전신 마취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좀 유명한 약물이 있는데 이 프로포폴과 이 양이성량을 같이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전신 마취 유도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프로포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전신 마취 유도에 필요한 프로포폴 용량이 한 20mg 정도, 20%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다른 마취 약제 이제 레이마졸랑 같은 약물과 비슷한 세팅으로 연구를 했을 때도 한 15%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가지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 CNS 디프레션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관련된 특허도 좀 출원하고 디자인이나 상표도 좀 등록을 해서 기막의 형태의 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건 아니고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이 사실 현대사에서 가장 불면증의 큰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어폰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었을 때는 어떤 그 자극의 퀄리티를 베리에이션이나 칼리브레이션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작동하는 걸로 했고 이거는 뭐 조작이랄 것도 없이 그냥 이 크레들 케이스에서 꺼내서 귀에 꽂으면 바로 발현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수면이 필요한 세팅에서 혹은 더 나가서는 어떤 약한 세데이션에 필요한 그런 어떤 수술장 세팅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게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슷한 컨셉의 제품으로는 뭐 슬립버즈나 잼버즈 같은 제품이 있고 이거는 생긴 건 이어폰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음악을 들을 수는 없게 만들어 놨고요. 자사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해서 수딩 사운드, 비소리, 물소리, 장작 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디바이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저희가 연구에 사용했던 바이노럴 빛이 제공해 주는 그런 컨셉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처음으로 생각한 고객은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보통 인구분보다 더 높을 수는 있는데 약물을 전혀 복용할 수 없는 그런 인류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산부나 수유부나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수면 삶 시장의 아이템들이 야간에 침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서 이 아이템은 그냥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아니면 뭐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랄지 아니면 군대 같은 어떤 단체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발치를 하거나 점을 빼거나 미용 시술을 하거나 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시술 때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제품 개발은 완료를 했고 지금 금령을 제작을 하고 이제 금령을 수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후가공하는 것,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처음 출시를 그 킥스타터로 출시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고 9월 중후반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시와 같이 어떤 브랜드 컨텐츠 동영상 같은 걸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 확보한 베타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발표한 80분 정도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양산시 제품이 샘플이 나오면 그분들에게 베타 테스트를 채용할 예정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케팅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처음 출시는 이제 킥스타터, 그다음에 인디고고, 그다음에 일본 쪽 마쿠하케 등 크라우드 펀딩으로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할 생각이고 동시에 국내 자사몰과 오픈마켓 오픈 등등을 같이 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올해 처음 출시를 하고 내년에 팔로와 매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버전 2의 제품을 출시 혹은 개발하는 걸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일스톤의 첫 번째 버전의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은 이니어 형태, 기막 형태의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 결국에는 CNS 디퍼런셜 이펙트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성을 좋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양이성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병용해서 점점 R&D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게라도 일단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매출을 넓히고 그다음에 버전 2, 버전 3까지 더 매력적이고 효과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마치과 교수로 그 팀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저랑 같이 R&D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도와주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기획이나 운영 등 도와주시는 분들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제일 첫 번째 버전 제품 약한 시너지 디프레시 이펙트를 보이는 기기를 개발을 하고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좀 나가서는 수면제를 어느 정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품 기술, 더 나가서는 마취제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아이템까지 개발해 나가는 것이 슬리피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이어서 바로 또 Q&A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사장님 포함해서 저희 자문위원분들 좀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먼저 좀 캐주얼한 질문 하나 좀 던져드리면, 저희 회사명은 슬리피인데 또 저희 브랜딩은 슬리비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꼭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제 버전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몇 개 후보가 있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슬리퍼였습니다. 사람을 잠자게 하는 슬리퍼. 근데 이게 너무 좀 스레빠랑 비슷한 어감이어가지고 그건 안 하겠고, 슬리피도 사실 되게 좋은데 슬리피는 완전 그 일반 명사여가지고 여러 가지 상표권을 출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변리사들의 조언이 있어가지고 좀 생각하는데, 이 슬리비는 그냥 사전에 없는 말인데 미국에서 그냥 좀 졸릴 때 슬리피가 뭉개주는 그런 발음이거든요. 발음도 어감도 좋고 또 저희 아이템과 좀 그 느낌도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슬리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그 기술적으로 좋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저는 항상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을 좀 생각했을 때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어떤 최적화가 됐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용자가 맞춤형 설정을 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마취제, 이거 되게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이런 뭐 수면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법적인 규제적인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규제기관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약한 마취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 방법이나 지표들이 발굴이 돼 있는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자 편의성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몸에 착용하지 않으면서 어떤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면 사실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그리고 그런 걸 시도하는 회사들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 뇌파 동조와 신경 조절 기술에서는 이렇게 리모트하게 몸에 떨어져서 발현되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요즘 나온 제품 이제 머리띠 같은 형태도 있고 뭐 이런 데 부착하는 형태도 있고 그렇게 한데, 아무튼 이제 바이노럴 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귀에 독립적으로 줄 수 있는 형태여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만 되고, 기마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수면 어떤 디바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끼고 자니까, 그래서 이런 기마개라는 걸로 했고, 그래서 이니어 형태는 좀 불편할 수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볼 컨덕션, 골전도 형태의 어떤 기기도 고려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법적인 점 말씀드리면 일단 맞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의료기기로 하면 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뭐든지 허들이 되게 크고, 저희 동료들 창업하신 이제 저희 뭐 동기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웰리스 제품 아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제품은 그런 이슈는 없긴 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마취과 쪽에서 제가 뭐 다른 연구를 하면서 I&D나 이런 쪽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풀어나가는 데는 저희 경험이나 노하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하려고 하는 유사한 제품을 이제 LG 전자에서도 브리즈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보급이 많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 나름대로 이제 그 영역에서 경쟁 제품, 그러니까 경쟁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수면 유도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프로포폴이라든지 마취제 형태로 사람들이 또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도를 했을 때 수면이 잘 된다고 하면 시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 대기업에서 진출했던 영역에서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좀 잘 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브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직접 써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긴 했는데 그쪽에 이제 기술력 쪽은 떠나가지고 착용감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거기는 어떤 그 기술을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센싱해서 약간 바이오 피드백처럼 하는 기술도 넣었는데 그 센싱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전극이나 금속 같은 게 너무 벌케해져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슬립테크 쪽에서 기술의 그 어떤 성공의 핵심 요소는 결국에는 이제 이피커시, 효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느 제품도 정말 약물같이 어떻게 보면 마법처럼 사람을 이제 잠들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고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보려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버전 제품이 다른 어떤 아이템들에 비해서 아주 브레이크 트루하게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그런 마일스톤을 잡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디렉션이나 뷰 같은 게 이제 저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까 봤듯이 이제 일관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팀도 사실 저희 팀밖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 팀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슬립이 전체 어떤 마일스톤에서는 그런 이제 슬립텍 회사들의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도 뭐 저기 질문에서 조금은 대답이 됐는데 아까 그 데이터 보여주신 게 프로포폴을 이제 80%만 써도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는 데이터는 있는데 네네. 이 제품을 가지고 정말 잠이 잘 온다 뭐 그냥 설문조사라도 해서 그 정성적으로라도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양산시 제품이 나오면 양산시 제품이 나오면 한 80명 정도 대상으로 말씀하신 그걸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그럼 데이터는 지금 없다는 한 거죠? 거는 이제 저희 팀이나 저희 사실 좀 비공식적으로 한 20명, 25명 정도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래서 주관적으로 지표 같은 거 해봤는데 한 70%, 한 75% 정도는 좀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정성적인 지표는 획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맨 첫 번에 뭐 200Hz나 뭐 208Hz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하실 적에는 다른 레퍼런스를 참고로 해서 정하신 건가요? 맨 처음에 이제 저는 이 시작을 할 때 어떤 수면의 핵심을 맞췄다기보다는 어떤 마취 핵심을 맞춰가지고 이 비슷한 컨셉에서 지금 사실 200 장피에 보여주는 그 영역은 아니고 이제 400대 영역이긴 한데요. 400대, 450대, 그다음에 디퍼런스를 1, 2, 3, 4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파일럿 스타디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게 적용된 요 영역에서 제일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를 쫙 늘려가지고 실제로 IRB 받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사장님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첫째 모델이 시장에 나와서 실패하면 세컨 3 버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파이프라인에 버전 1, 2, 3, 4가 다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도 지금 현재 다른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일찍 그러면 시장에 낼 이유가 산업적 관점에서 과연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경쟁력이 다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도 물론 경쟁 제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랄 제제가 큰 경쟁 제품일 것 같은데 거기랑 확실히 차별성을 둔 좀 더 업버전된 제품을 내시는 게 산업적 관점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사실 조금 겸손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내심은 지금 나왔던 제품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아이템들이 뭐 브리즈도 마찬가지고 뭐 논문이나 혹은 어떤 실험 보고서 같은 이제 에비던스들을 이제 제시를 하지만 그게 그냥 어떤 저처럼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 레퍼런스 한두 개 혹은 밸리데이션도 잘 안 됐을 것 같은 보고서 이런 것들이 과연 과학적 근거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나마 이제 SCI 논문도 많이 써봤고 지금 여기 관계된 퍼블리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에비던스는 제일 공고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연구할 때 진행할 때 봐도 주관적으로 되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확실히 효능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물 같은 효능은 아직까지는 부족하겠지만 있다고 해서 뭐 대박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시장성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좀 출시하게. 그리고 좀 약간 린 스타트업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빨리 시장에 내봐서 검증받아 보는 것도 나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벤처기업은 결국에 풀고 싶은 문제가 얼마나 뾰족하고 그 뾰족한 문제를 어떤 팀이 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 슬리피는 훌륭한 회사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발표를 통해서 더 회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